오하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4월 4일 금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뉴스를 좀 이제 빨리 이렇게 또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아들이랑 이 빅비어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스노우보드 타자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제 아들이 지금 방학이거든요. 봄방학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빨리 뉴스를 하고 빅비어로 이렇게 또 올라가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올라오는 뉴스 중에 하나는 또 이제 저희가 또 이제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한국에 대한 뉴스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확정이 이렇게 또 대무를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해임이 됐다, 파면이 됐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계엄령을 이렇게 또 선포를 한 지 4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판결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을 한다. 이로 인해 가지고 즉시 대통령직에서 해임을 한다, 파면을 한다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한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윤 대통령은 절차 없이 계엄령을 이렇게 또 선포를 했다. 그리고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을 이렇게 또 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리라고 지시도 이렇게 또 했다. 다 불법이죠. 다 불법을 이렇게 또 저지르고 이것은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배반을 한 행위이다. 계엄령 선포는 헌법을 위배를 이렇게 또 한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중대한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었고 정당화도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만장일치로 이것은 탄핵이 되어야 한다. 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탄핵이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이렇게 또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청와대에서 이렇게 또 퇴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실시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는 60일 2달 안에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력 대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한덕수 이제 국무총리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헌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선거를 이렇게 또 준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이렇게 또 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이렇게 또 벌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2024년도 12월에 윤석열 대통령은 갑자기 TV에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연설을 이렇게 또 하면서 계엄령을 이렇게 또 선포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정치적인 교착 상태이다. 그리고 이것은 반국가 세력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계엄령을 이렇게 또 선포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자마자 국회에서는 긴급 소집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군 병력을 뚫고 계엄 해제를 이제 표결로 진짜 통과를 시켰다. 진짜 그때 장난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막 유튜브 뭐 라이브 나오고 막 국회에 막 국회의원들이 담 넘어서 막 넘어가고 헬기가 막 착륙을 해가지고 막 군인들 의회에 막 들어가고 막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계엄령은 단 6시간 만에 철회가 됐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총리와 함께 모두 이제 국회에서 탄핵이 됐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정치적인 그 여파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윤 대통령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탄핵 수사로 유명세를 탔었던 인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수사를 이렇게 했었을 그 당시에 윤 대통령이 이렇게 또 맡아서 이렇게 또 했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윤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이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는 두 번째로 현재 대통령에서 탄핵이 된 대통령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 가장 최단기 대통령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란죄 혐의도 형사재판 진행 중이다. 만약에 그게 유죄로 이렇게 또 판결이 된다고 하면은 무기징역 및 사형도 가능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여론 이 반응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서울 도심에서 윤 대통령 이제 반대를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은 지금 막 소리 지르고 막 와 우리가 이겼다. 막 눈물 흘리고 뭐 서로 껴안고 뭐 영상이 많이 이렇게 또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윤 대통령을 이렇게 또 지지를 했었던 그 사람들은 청와대 주변에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침통한 분위기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한국도 좀 이제 정치가 양극화가 좀 극심한 상태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지금 도심에서 경계를 더 강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실제로 이렇게 또 대통령직에서 이제 파면을 이렇게 또 당하게 되면서 즉시 내려와 가지고 이제 평민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상 이제 두 번째로 진짜로 이렇게 또 해임이 된 대통령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뭐 대한민국이 뭐 이제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많은 뉴스들이 지금 이 한국 윤석열 대통령 이제 파면된 것에 대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거 바로 이렇게 또 한국에서 이렇게 또 한다고 하니까 대통령 잘 좀 뽑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고요. 그러면은 오늘 주식시장 먼저 봐야죠. 어제 뭐 어마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나스닥이 6% 빠졌습니다. 6% 빠지고 이제 마감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미국 주식시장 지금 막 열었거든요. 지금 막 연 거에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다우존스 마이너스 2.6% 폭락하고 있고요. S&P 500 마이너스 3% 지금 폭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도 마이너스 3.1% 정도 폭락을 하고 있다. 어제 이어가지고 다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어제랑 이어가지고 많이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는 이유는, 보통 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날은 튀기거든요. 살짝 이렇게 또 올라가는데, 그런데 어제 폭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계속 이렇게 또 폭락을 이어가는 이유는,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보복 관세를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미국산 모든 수입품들에 대해 가지고 34% 보복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발표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오는 4월 10일부터 이게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 보복 관세를 이렇게 또 발표를 하면서 베이스로 뭐 10% 깔고 가고, 거기에다 더 붙여가지고 지금 되고 있는 그 관세에다가 더 더한다라고 하면서 30몇 %를 뭐 더 더해가지고 지금 현재 중국 물건 미국에 이렇게 또 수입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관세가 54%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도 이제 우리도 이제 보복 관세를 이렇게 또 때리겠다라고 하면서 34% 보복 관세를 이렇게 또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미국의 조치는 이 WTO 세계 무역 기구의 규칙에 어긋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비판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일방적인 이 조치 빨리 철회를 해라, 철회를 빨리 하고, 그리고 평등하고 상호를 이렇게 또 존중을 하는 그런 합의를 우리는 요구를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34%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부과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 기업 여러 한 곳에 신뢰할 수 없는 이 기업의 이 리스트에 이렇게 또 추가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랙리스트에 11개 기업을
더 추가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 중국의 그 히토류 같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또 수입을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히토류 이제 수입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거는 아마도 이제 관세를 이제 안 붙이겠다. 라고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히토류와 이제 관련이 된 7개 이제 품목에 대해 가지고 수출을 통제를 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미국 지금 큰일 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 기업 16곳을 수출 통제 리스트에 이렇게 또 추가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WTO에 공식 제소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중국에서 보복관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치들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로 싸우자라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오늘 오픈을 하자마자 다우존스 1000포인트 지금 빠지고 있고요. 더 빠지고 있습니다. 1000% 이상 빠지고 있고요. 2.5%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 S&P 500 3%, 나스닥도 이제 3% 이렇게 또 급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 있지 않습니까? 유럽도 지금 뭐 4.5% 이렇게 또 하락을 했다고 하고, 특히 이 은행주들 있지 않습니까? 은행 섹터가 마이너스 9.5% 폭락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불쾌할 정도로 굉장히 높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발표를 하자마자 세계 각국에서, 유럽에서도 이제 보복관세 한다고 하고, 캐나다에서도 보복관세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국이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중국은 패닉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SNS 서비스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진짜 트럼프 진짜 싫은데 더 싫어졌습니다. 너무나 개짜증 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어제 미국의 주식시장 어마무시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다우존스 1680포인트 폭락을 했고요. 4% 정도 이렇게 또 폭락을 했고, 그리고 오늘 거의 뭐 2.5% 정도 이렇게 또 폭락을 하고 있고, S&P 500도 어제 거의 5% 폭락을 했고요.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지금 3% 넘게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어제 6% 폭락을 이렇게 됐다. 거기에다가 더불어 가지고 지금 3% 어제 오늘 해가지고 거의 10% 지금 날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왜냐하면 지금 세계 각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관세 정책 다 보복 관세를 지금 때리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나한테 잘 보인다고 하면은, 나랑 협상을 한다고 하면은 내려줄게 라고 했는데 협상 아닙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국, 유럽, 뭐 캐나다, 멕시코 다 이렇게 해가지고 협상이 아니라 지금 전화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협상이 아니라 보복 관세를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다 너 죽고 나 죽자야. 다 지금 관세 정쟁을 이렇게 또 시작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중국도 관세 때린다고 하고, 보복 관세 한다고 하고, 유럽도 보복 관세 한다고 하고, 캐나다도 보복 관세 지금 때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 큰일 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제만 엄청나게 이렇게 또 폭락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5년 만에 최악의 주식시장이었다. 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2020년도 이후로 최악이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유럽에다가 20% 관세를 매기지 않습니까? 유럽뿐만이 아니라 일본 24%, 한국 25%, 다 지금 관세를 이렇게 또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어제 폭락을 했는데 오늘도 계속 이제 폭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US 페이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고용지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US 페이롤이 한 22만 8천이 이렇게 또 올라갔다.
라고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언엠플로이먼트 있지 않습니까? 실업자 수는 4.2%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하면서 실업자 수가 지금 증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어제 이어가지고 계속 내려가는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제 조만간 베어마켓으로 이렇게 또 빠지면서 심리적인 것도 더 많이 이렇게 또 적용을 이렇게 또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또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오늘 또 많이 빠지고, 와, 큰일 났다. 와, 지금 뭐 기술주들이 엄청 빠지고 있어요. 앱이라고 해가지고 앱 러빙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지금 14%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야, 제네럴 일렉트릭 헬스케어 테크놀로지 13% 빠지고 있고, 듀폰트도 14% 지금 빠지고 있고,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시장 난리가 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뉴욕타임즈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전 세계적인 관세 전쟁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됐다. 그리고 지금 최악의 패시미즘,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가 별로 안 좋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 이 주식 시장이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스톡마켓, 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이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뭐 거의 마이너스 10% 정도 이렇게 또 빠지고 있고요. 지금 일본도 마이너스 10% 정도 이렇게 또 빠지고 있고, 캐나다 뭐 마이너스 한 4% 정도 이렇게 또 빠지고 있고, 그리고 영국도 한 마이너스 한 1% 정도, 중국만 오르고 있네. 중국이랑 그리고 저머니, 독일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돈들이 미국에서 빠져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유럽하고 중국에 지금 가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이 된 뒤로부터 중국하고 독일만 지금 오르고 있어요. 와,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더 높은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증시가 충격을 이렇게 또 받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 시장이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졌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달러화가 계속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이 물가 상승 우려가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달러화가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투자자들이 이 주식들을 팔아 제끼고 뭐 국채 같은 거 이렇게 또 사고 있고, 금 같은 거 이렇게 또 사면서 안전자산으로 지금 돈들을 이렇게 또 이동을 시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특히 기술주와 그리고 이제 소비재들 관련이 된 그 주가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내려갔다 어제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이어가지고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내려갔다고 하고, 아시아 국가들도 주식시장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으면서 지금 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유가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원자재도 지금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지금 뭐 경기 침체가 이렇게 또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투자자들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더 빨리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 가격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금을 이렇게 또 사서 모으고 있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이렇게 또 돈을 옮기고 있다 보니까 금은 올해 들어가지고 한 20% 정도가 지금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전문가들, 수많은 이 투자자들, 그리고 이 투자 은행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에 전반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제 금융시장은 좀 이제 높은 변동성이 지속이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뭐 미국이 가장 큰일 나기는 났는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이 아무도 살고 있지도 않은 그런 섬에까지도 펭귄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거기에까지도 지금 관세를 매겨가지고 호주 총리도 나와가지고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어디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서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지금 나가리 되게 생겼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이제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 뭐 미국 뭐 난리가 난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발표를 한 관세 정책 잘 진행 중에 있다. 경제는 곧 호황에 이를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흔들릴 수가 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은 이 경제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우리 미국을 오랫동안 착취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우리 미국의 이제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다. 라고 계속 이렇게 또 강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이제 국가적인 비상 사태이다. 지금 큰일 났다. 적자가 너무나 크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한 것이다. 라고 이제 백악관 관계자들은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전문가들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이제 피해를 본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지금은 단기적일 것이다. 단기적으로만 이렇게 또 내려가는 것이지 이제 앞으로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이렇게 할 것이니까 잘 지켜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오늘 그 빅스 지수 있지 않습니까? 38로 올라갔어요. 38. 오늘 28%가 올라갔어요. 이 빅스라고 해가지고 이 미국의 주식시장 그 공포지수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30 너무 엄청 높은 거예요. 지금 38이에요. 오늘 27%가 올라가서 난리 났습니다. 난리가 났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야. 우리 이코노미는 붐할 거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관세 정책은 아주 잘 가고 있어.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안 가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나가리 나게 생겼어요. 지금 큰일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착각 속에 있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각을 본다고 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딸랑딸랑 이 종밖에 없어. 귀에 그냥 이제 아첨하는 사람들밖에 없다 보니까 미국 진짜 엄청나게 크나큰 위기에 이렇게 또 봉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이래 그 어프로블 레이팅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낮은 수치로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지지율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43%이다. 단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취임을 한 지가 한 2달 됐나요? 1월 말, 2월 말, 3월 말. 그러니까 2달 정도, 2달 조금 넘지 않았습니까? 2달 조금 넘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런 이제 경제 정책들, 그리고 도지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자르고 있는 거, 그리고 군사 기밀 유출 논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3%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취임 당시에 47%였대요. 지금 매달 2%씩 내려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지지율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37%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이 문제를 이렇게 또 해결을 하는 그 지지율은 30%밖에 되지가 않는다. 그리고 외교 정책 지지율은 34%, 그리고 이민 정책 지지율은 48%이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에 대해 가지고 30% 정도의 지지율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별로 안 좋아한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관세 정책을 어제 이렇게 또 발표를 하게 되면서 여론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 반응이 부정적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공화당 지지층의 3분의 1도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경제에 해를 끼칠 것이다 라고 응답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군사 기밀 유출이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시그널 게이트라고 하는 그 채팅방에서 후티 반군 그 공격을 한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렇게 또 유출이 이렇게 또 되면서 응답자들의 74% 정도는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었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2기를 시작을 하자마자 임기 중 최저치를 계속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4월 9일부터 더 강하게 이렇게 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떠한 물건들이 가격이 이렇게 또 오르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오르고 있는데요. 우선 이 중국 물건들에 대해 가지고 4월 9일부터 54%의 관세가 붙게 된다고 하네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베트남도 46%, 대만도 32%, 뭐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여기도 20%에서 50% 관세가 이렇게 또 붙게 되면서 미국인들 미국 이제 가구당 연간 평균 2,100달러 정도 추가 지출이 이제 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관세는 먼저 기업이 돈을 내는 것이거든요. 기업이 우선 관세를 내고 수입을 할 때 관세를 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가격이 인상이 됨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소비자가 관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인상이 되는 주요 제품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노트북, 태블릿, 전자제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중국, 베트남, 대만에서 생산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의 대만 30 몇 %, 중국 50 몇 %, 베트남도 뭐 거의 50%,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런 뭐 전자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가격이 오를 것이다. 지금 뭐 노트북도 뭐 다 오를 것이고, 저는 정말 다행이네. 저는 많이 사 나가지고 필요한 게 이제 없거든요. 필요한 게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반도체 수입 의존도도 높아가지고 뭐 전자기기, 뭐 차량, 뭐 가전제품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렇게 또 오를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슬금슬금 이렇게 또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한 4개월이나 5개월 뒤부터 가격 인상이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벌써 팔고 있는 그런 제품들은 전에 수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막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부터 조금씩 이렇게 또 올려가지고 한 4개월 뒤, 5개월 뒤에는 많은 가격들이 이렇게 또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 수입이 되고 있는 신발 전부 다 전체 신발의 70% 정도가 중국하고 베트남에서 이렇게 또 오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하고 베트남이 50% 관세가 지금 먹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신발들의 이제 가격이 최소한 30% 이상 상승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난감들 다행이네요. 제 애들은 벌써 다 커가지고 장난감 이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미국으로 수입이 되고 있는 전체 장난감들의 77% 정도가 중국산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장난감 가격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오를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장난감 가격들 이렇게 또 오르는 것은 5개월, 한 4개월, 5개월 뒤부터 이제 여름 말부터 이렇게 또 오를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옷 같은 것들 특히 중국하고 베트남에서 거의 대부분 옷이 이렇게 또 수입이 되고 있는데 그 수입이 되는 옷들에 대한 관세가 뭐 50% 정도 이렇게 또 붙인다고 하면은
당연히 엄청나게 가격이 이렇게 또 오를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옷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가 이렇게 또 붙게 된다고 하면은 자바 시장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에 대한 이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가격이 오를 것이다. 당장은 아니고 당장은 벌써 수입이 된 그런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닌데 이제 수입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이게 4개월, 5개월 뒤부터는 가격 상승을 이렇게 또 이끌어 나갈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한 캐나다에서도 지금 이 보복 관세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캐나다는 이 미국산 차량에 대해 가지고 똑같이 보복 관세를 이제 하겠다, 부과를 하겠다 라고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미국이 이 캐나다에서 이렇게 또 수입을 하고 있는 그 자동차들에 대해 가지고 25% 이제 관세를 매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한다. 25%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또 수입이 되는 캐나다로 이렇게 또 수입이 되는 그 자동차들에 대해 가지고 25% 똑같이 관세를 매기겠다. 보복 관세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마크롱 총리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미국 투자 중단을 요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복 관세도 우리 하겠다. 이제 프랑스에서는 미국에다가 이제 투자도 하지도 않고 보복 관세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 장관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관세 정책, 우리는 맞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압력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복 관세 이제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독일에서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 이제 관세에 대해 가지고 대응을 하는, 보복 관세를 하는 그런 입장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협상이 아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전략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식시장은 조만간 다시 폭등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들이 미국으로 몰려 들어오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 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돈들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중국으로 돈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유럽으로 지금 돈들이 이렇게 또 빠져나가 가지고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이 미국을 엄청나게 망하는 길로 지금 이렇게 끌고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의약품에도 지금 새로운 관세를 예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칩에 대해서도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예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어가지고 큰일 났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똘마니 제이드 벤스 인터뷰를 이렇게 한 것이 있는데, 제이드 벤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내려간 것은 일시적인 것 뿐이다. 그리고 미국 내 재투자와 그리고 공장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란이랑 이 에너지 가격이 벌써부터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미국 노동자와 소기업들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미국 시장이 힘든 거, 전 세계가 힘든 것은 일시적인 것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더 내려갔습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4.2% 내려가고 있고요. S&P 500 4% 내려가고 있고, 다우존스 마이너스 3.3%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폭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지금 하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와, 지금 심각한데요, 지금? 와,
생각보다 더 많이 내려가고 있어. 그러면서 야 어제 미 중부 뭐 남부 이렇게 또 해가지고 토네이도 그리고 이제 폭우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테네시, 미주리, 인디애나 이런 주들에서 30개 이상의 토네이도가 이렇게 또 발생을 했다. 토네이도뿐만이 아니라 우박이 내리고 폭우가 이렇게 또 발생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최소 7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어제 거리들이 이렇게 또 침수가 되고 전력선이 이렇게 또 붕괴가 되고 그리고 많은 건물들이 이렇게 또 파손이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특히 뭐 알칸서주, 뭐 테네시주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홍수가 좀 많이 심하게 이렇게 또 일어나 가지고 피해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입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내시빌에서는 구호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 더 큰 홍수를 이렇게 또 대비를 해가지고 모래 주머니를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기상청 인력을 지금 삭감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일론 머스크 도지에서 기상청 인력을 이렇게 또 삭감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들이 지금 수집이 중단이 된 상황이다. 그러면서 기상청은 생명줄과 같은 그런 이제 존재인데 축소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 켄터키 주지사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기상청 인력을 이렇게 또 삭감을 함으로 해가지고 피해가 더 지금 커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런 자연재해들은, 자연재해 같은 것들을 좀 미리 예측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피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제 피할 수가 없다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재해 피해는 앞으로 더 많이 피해를 이렇게 또 입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큰일 났습니다, 미국.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행정부에서 그 내셔널 세큐리티 에이전시를 지금 이 해임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국가안보국 국장을 해임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정보, 사이버 안보 분야에 큰 충격을 이렇게 또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임 사유는 공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백악관이나 국방부에서는 이 논평을 지금 거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리고 전화 같은 것들을 받고 있지 않고 있다. 뭐 이메일 같은 거, 메시지 같은 거 리플라이를 지금 해주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NSA 국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사이버 그 정부 사이버 그 사령부를 이렇게 또 지휘를 이렇게 또 맡고 있었다고 하면서 2024년도 2월부터 재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국가안보국 국장을 해임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 구구 음모론자가 백악관을 이렇게 또 방문을 해가지고 충성스럽지 않은 인사들을 해고를 해라 라고 이 대통령한테 촉구를 한 게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렇게 해임을 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국방부 이 내부 분위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고위급 이제 간부들 사이에서 언제든지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이 이제 부족하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해고가 될 수가 있다라는 두려움이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독재자식으로 지금 정부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해임은 매우 충격적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국가 안보에 새로운 위험을 초래를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막 여기저기 막 자르고 있으면서 미국의 이 안전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도 엄청나게 잘라버려가지고 지금 뭐 자연재해도 더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국가 안보에 대한 것들도 지금 좀 위태위태하다 보니까 큰일 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이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테슬라에 이렇게 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위기에 이제 봉착해 있을 것이다. 앞으로 1년 동안 좀 락키한 그런 길을 이렇게 또 갈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테슬라의 이 매출은 계속 이제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일론 머스크에 대한 그런 시위가 계속해가지고 지금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것은 세일로 이렇게 또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테슬라에서 이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2024년도 첫 판매 감소를 이렇게 또 기록을 했는데, 그런데 올해 들어서도 계속해가지고 판매 감소가 한 9% 정도 이룰 것이다. 올해 9% 정도 이제 판매가 내려간다라고 이렇게 또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이렇게 또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인 그런 이 논란이 가장 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엄청나게 구구적인 그런 발언을 하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 도지를 이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정치적인 행보를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자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테슬라 브랜드에 엄청나게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테슬라는 이 판매가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낮아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품 라인업과 그리고 이제 생산도 조금 이제 문제가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네요. 지금 뭐 미국에서 테슬라 모델 Y 리프레시가 되는 그 모델을 지금 이렇게 또 생산을 이렇게 또 하려고 뭐 업그레이드하고 뭐 그러느라고 뭐 생산 문제가 좀 있었었다고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배송하는 것들도 이렇게 또 지연이 이렇게 또 됐었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테슬라는 그 배터리를 이렇게 또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원자재를 수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원자재 수입하는 그 가격이 한 5%에서 10% 정도 비용이 이렇게 또 발생을 할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때문에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손상을 계속 이렇게 또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 신뢰도도 계속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올해는 테슬라는 계속 좀 이제 어려운 한 해를 이렇게 또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 작년부터 얘기해드리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고, 올해 말까지 계속해가지고 좀 많은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딱 그 상황을 이렇게 또 났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JP 몰건 애널리스트들이 이 미국의 경기 침체율이 그 경기 침체를 할 그 가능성이 60%로 증가를 했다라고 지금 경고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렸을 때 미국의 경기 침체율이 20몇 %에서 뭐 35%로 올랐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경기 침체 위험이 60%대까지 지금 올라갔다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60%로 높아졌다 라고 주세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지금 큰일 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발표를 하면서 미국이 리베레이션이 되는 그 날이다, 미국의 해방의 날이다 라고 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미국의 리세션이 시작이 되는 날이다 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영향이 어마무시하게 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JP 몰건에서는 이번 발표 때문에 미국의 이 가계 그리고 뭐 기업에서 실질적인 세금 증가를 이렇게 또 초래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저희 같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업들도 돈을 이제 세금이 이제 더 증가가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커피, 설탕, 의류, 뭐 기본 소비재부터 뭐 자동차,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이제 물건들에 대해 가지고 세금을 우리가 더 내야 한다
이 관세를 더 내. 우리가 관세를 내. 남의 나라가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충격이 굉장히 클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한 것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로 가장 큰 세금 인상 수준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조치가 계속될 경우에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라고 얘기를 지금 JP모건 분석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단기적인 경제 충격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단기적인 경제 충격이 한번 빠지고 이렇게 바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하기 어려워 보인다 라는 게 문제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엄청나게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와, 지금 나스닥 4.5% 내려가고 있어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3.5%, S&P 500 4.1%,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회복이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계속 더 커지고 있다 라고 본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요번에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오거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연준이 있지 않습니까? 페더럴 리저브에서는 레스큐 해주러 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가까운 시일 내에 연준이 이렇게 또 나서가지고 레스큐 해주기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연준에서는 물가 안정과 그리고 완전 고용이라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이렇게 또 상승이 된다고 하면은 연준에서는 금리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금리를 계속해 가지고 동결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실업률도 조금씩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계속해 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식 시장의 폭락 사태가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는데, 야, 오늘도 5% 넘게 빠지겠네. 미쳤습니다. 오늘도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 누가 투자를 하나요? 지금 경제 전반적으로 다 얼어붙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용이 이제 증가되는 게 이제 둔화가 되면은 이제 금리를 이렇게 또 인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이 우려가 되면은 금리를 인상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경제를 이렇게 또 조절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 위험이 동시에 발생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와,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워렌 버핏 그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왔는데, 이 워렌 버핏의 이제 투자 조언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발표함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 미국의 주식 시장이 초토화가 났는데, 와, 4.8%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이렇게 뭐 폭락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조정 국면에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아마도 미국 베어마켓으로 이렇게 또 빠질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워렌 버핏의 투자 조언은 침착함을 유지를 이렇게 또 해야 한다 라고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Keep your head 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침착함을 유지를 해라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9세기에 나왔었던 이런 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읽어라, 침착함을 유지를 해라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워렌 버핏은 그 19세기의 그 시를 이렇게 또 인용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속 투자를 추진을 해라 라고 워렌 버핏은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워렌 버핏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장의 하락은 기회다 라고 보고 일관된 투자를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매수를 이렇게 또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지금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은 항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주식이 쌀 때 사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식 지금 할인가 지금 오고 있고, 와, 나스닥 지금 마이너스 5% 지금 빠지면 마이너스 5.1%, 5.2%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와, 나다 미쳤네. 예, 오늘 중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에서 다 보복 관세 때린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 오늘 주식시장 미쳤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침착함을 가지고 투자를 하라는 건지 지금 엄청나게 패닉에 빠졌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워렌 버핏은 침착함을 유지를 해라 라는 조언을 이렇게 더 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